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쉬는 시간에 인풋 태그 중에 이런 애가 하나 있길래 이 녀석을 좀 적용을 시키려고 가져왔어요. 좀 붙여넣기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맞게끔 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당장은 깨졌습니다. 모양이 줄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손을 볼 거예요.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죠. 결국에 이 div 영역에 얘네들이 서로 줄을 바꾸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 줄 못 바꾸게 바꾸는 거야 뭐. 이 녀석한테 플렉스만 줘도 해결이 되겠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식을 또 찾으면 되니까. 네, 됐네요. 이렇게 해서 검색 모양을 좀 바꿨어요. 자,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이제 얘가 있죠? 이 녀석이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 누를 수 있는 녀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얘는 뭐가 기능이 있진 않아요. 그냥 모양이에요, 모양. 뜻을 그냥 이렇게 사용자한테 이제 이거는 검색하는 곳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UI적인 힌트를 주기 위한 요소일 뿐인 건데, 뭔가 이것도 있는데 검색 버튼도 있으니까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서 검색 버튼을 그냥 숨겨버릴게요. 근데 사용자가 실제로 이걸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검색은 어떻게 해요? 엔터로 하면 돼요. 버튼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숨길 겁니다. 안 보이게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검색 버튼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인지를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네이버에 있는 이 검색 버튼, 검색창 있죠. 얘도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그죠? 얘는 이 돋보기가 검색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또 흔히 볼 수 있는 사이트 중에서 구글. 자, 여기는 검색 그게 없어요. 실제로 없거든요, 여기. 이 돋보기는 누를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 똑같아요, 이거. 누를 수 있는 요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 어떻게 해요? 그냥 입력하고 엔터 치잖아요. 그죠? 실제로 웹사이트가 생각보다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을 따로 안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네이버는 있는데 얘는 돼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얘는 없어요. 근데도 검색이 가능하다는 건 엔터키를 눌렀을 때 얘가 동작할 수 있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이거 안 보이게 해놓고 어차피 요즘에는 웹이 워낙 대중화가 되고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 화면에 안 나타나도 사용자들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 버튼을 그냥 안 보이게 만들어 놓겠다. 그럼 사실 이 구조는 조금 더 깔끔해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은 사실 되게 간단하겠죠? 그냥 저 테일윈드 사이트 가서 디스플레이를 좀 검색을 해볼 거고요. 디스플레이 논을 찾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논이 여기 있다. 히든이라는 클래스가 있네요. 그 버튼한테 이제 이런 디자인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 화면에 안 나타날 거니까 그냥 히든 줄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서 얘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냥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게 했지만 검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폼 태그 안에 있는 버튼은 기본적으로 엔터키를 눌렀을 때 전송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에 그 엔터가 전송 효과를 가지려면 커서가 이 인풋에 존재해야 됩니다. 내용으로 만약 검색을 하겠다. 커서가 인풋에 존재할 때 엔터를 치면 검색이 돼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타입 바디 키워드 88 잘 들어갔죠? 근데 커서가 만약에 그쪽에 없다면 얘는 엔터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태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활용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변화를 하나 줬고요. 이제 진짜로 이 녀석 처리를 좀 해볼 건데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뭐 할 거냐면 일단 셀렉트 태그에 id를 하나 달아줄게요. 그리고 이 id에 뭐라고 해줄까? 셀렉트 라고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를 하나 열 거예요.
얘는 여기다가 하죠.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열어서 이 아이디를 찾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head.jsb에 그 jQuery를 다 입혀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달러 같은 거 jQuery 문법을 사용해서 태그를 찾아내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id로 찾을 거니까 샵 select 이렇게 찾을게요. 여러분 이제 id 가지고 select라는 id를 가지고 있는 태그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을 찾아낼 건데 얘를 일단 콘솔 로그에 한번 찍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콘솔 로그에 얘는 다른 것 같고 이게 지금 셀렉트를 찍은 것 같아요. 여기서 왜 뭐라고 하니? 셀렉트 태그가 지금 이렇게 찍혀 왔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셀렉트 태그 자체를 찾아냈고 jQuery 문법을 사용해서 뽑아낸 거라 그냥 셀렉트 태그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가 좀 이게 뭐야 싶은 모양으로 받아줘 왔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우리가 그 바닐라 JS를 사용해서 뭐 도큐먼트에 도큐먼트 안 나오네. 뭐 get element by 뭐 태그 name 이랬나?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뭐 select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서 찾겠다. 태그 네임으로 찾겠다. 이렇게 찾으면은 자동으로 배열 형태로 왔죠. 그쵸? 근데 jQuery를 사용해서 이렇게 찾아내면은 얘는 객체 형태로 와요. 그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객체 형태로 오는데 어쨌든 간에 배열과 유사한 형태처럼 순서를 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select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여러 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0번, 첫 번째 찾은 녀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만약에 또 있었다면 두 번째 찾은 녀석이 1번에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는 아이디 가지고 찾았으니까 아이디는 애초에 중복되면 안 되죠. 태그에 적는 아이디는 고유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른 애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뭐 클래스 이름 가지고 찾았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걸 가지고 찾았다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애초에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번 눌러보면 0, 1, 2 해서 옵션 들어있죠. 이거 옵션도 지금 우리가 3개를 넣어놨어요. 첫 번째 옵션이 타이틀이고 두 번째 옵션이 바디고 세 번째가 타이틀, 바디 두 개를 섞어놓은 건데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객체 형태로 그냥 쭉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실제로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건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찾아내서 each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근데 이 each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펑션으로 정의해 놓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걸 사용하려면 우리가 each라고 하는 함수를 알아야겠죠. 얘는 뭐냐? 각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each라는 함수는 약간 반복문 같은 거예요. 반복문인데 향상된 포문 정도라고 느껴지시면 돼요. 우리가 select를 저렇게 찾아오면 이 달러를 사용해서 선택자를 찾으면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진짜 3개가 왔다라고 하면은 이 each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찾아온 녀석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일 처리를 해요. 근데 그때 일 처리해줄 내용을 우리가 이 펑션으로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써봤던 온클릭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이벤트 같은 느낌 그런 함수 녀석이에요. 지금은 당장 하나밖에 없겠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each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일단 아이디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라고 했는데 이거 결국에는 파일 분리할 거예요. 왜냐면 셀렉트 태그를 우리가 웹을 만들 때 한 곳에서만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각각의 파일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이런 스크립트가 계속 다 있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셀렉트를 골라놓고 뭔가 후처리가 이루어졌을 때 얘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셀렉트 태그를 활용했다면 써줄 법한 내용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점마다 그냥 그 코드를 불러다 쓸 수 있게끔 공통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이름 같은 것도 다 바꿀 거고요. 파일로 분리할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그냥 딱 지금 보이는 이 시점에서 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옮기려고 여기다 만들고 있어요. 이치를 사용을 해서 이때 이제 실행될 함수에 인덱스라고 하는 것과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매개변수로 받게끔 할 건데, 자, 여기서 받는 이 펑션이 받는 인덱스와 아이템이라는 매개변수는요, 이치가 실행이 되면 알아서 세팅되어 들어올 거예요. 두 개를 우리가 매개변수로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매개변수니까 이름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근데 존재만 하면 돼요, 매개변수가.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치, 각각의 이 선택자들을 찾은 녀석들을 하나씩 실행을 할 그 당시에 몇 번째 녀석인지에 대한 정보가 인덱스에 담길 거고, 그 인덱스에 들어있는 실질적인 값이 아이템에 담길 거예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저 인덱스랑 아이템에는 뭐가 들어있나 찍어보면 돼요. 실제로 값이 어떻게 들어오나. 그러면 새로 고침을 눌러서 검색을 해보면, 자, 이게 인덱스입니다. 첫 번째 인덱스가 여기에 찍혀있는 0이에요. 그리고 아이템에는 뭐가 찍혀있어요? 그냥 셀렉트 태그가 찍혀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셀렉트를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찾았는데 그 하나를 실행시키는 상황 속에 아이템이니까, 만약에 똑같은 아이디로 된 셀렉트가 하나 더 있었다면 여기 밑에 하나씩 더 찍혔을 거예요. 왜냐면 알아서 다 반복을 시켰을 테니. 그렇다라는 개념이고, 자, 이걸 활용해서 제가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 아이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서 아이템스에 저장하겠다라고 한번 해줄 겁니다. 근데 잠깐만, 이러면은 일단은 해보고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제가 삭제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디폴트 value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 하나 더 만들어서 아이템스의 attr 이 안에 이 안에는 우리가 값을 저장하는 행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는 또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군요. 일단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데이터 밸류 그리고 트림은 사실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조건에서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진 length가 0보다 크다면, 네, g가 없죠? length가 0보다 크다면 이때 아이템스의 밸류를 이 녀석으로 세팅할 거야 라고 할 거고, 이러한 녀석을 이렇게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셀렉트 태그에 제가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옵션 속성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속성은 셀렉트 태그에 없어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 어디에도 쓸 수 있는 속성에 만들어져 있는 게 없어요. 데이터 밸류는. 왜냐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HTML 태그 안에 넣는 속성은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녀석은 기능을 갖진 않아요. 기능이 아니라 아이디나 클래스처럼 이러한 걸 통해서 해당 태그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태그가 가졌으면 하는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낸 속성을 사용해서 값을 저장시킬 수도 있어요. 얘는 실제로 보시면 셀렉트 태그가 이쪽에 있죠?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값이 저장이 돼요. 여기에는 EL을 썼으니까 EL이 값을 남겼을 거고, 그 값을 이 속성의 값으로서 우리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어떠한 값을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름이 데이터 밸류 이런 식으로 안 지어도 돼요. 이거 제가 어차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지어도 돼요. 다만 이렇게 지어놓으면 의미를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저는 이 select 태그가 가지는 데이터 값의 value, 데이터 값을 저장하고자 해서 이런 이름으로 속성을 하나 만들어낸 거고 걔가 이러한 값을 저장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값을 스크립트에서 꺼내 쓰려고 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얘는 이제 이 펑션 매개변수로 받아와서 펑션 실행될 함수에 item이라는 녀석으로 다시 찾은 다음에 items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저장된 변수는 결국 select 태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녀석이 가진 attr 얘는 어트리뷰트예요. 어트리뷰트의 약자입니다. 이거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어디에? jQuery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인데 자,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제가 지금 함수를 호출해서 인자를 하나 세팅을 했는데 인자의 데이터 밸류라고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attr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 녀석은 태그겠죠. 우리가 찾아낸 태그예요. 그 태그가 가진 속성 중에 이러한 녀석이 가진 이러한 속성이 가진 값을 이 자리에 남겨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밸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제가 EL로 표기했던 이 녀석이겠죠? 이 녀석을 지금 스크립트 이 자리에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서 그 녀석한테 트림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준 거고 앞뒤 공백을 없앤 거겠죠? 지금 트림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밸류를 띄어쓰기 같은 거 없이 해놨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공백 제거 한 번 더 해준 거고 그렇게 해서 디폴트 밸류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저장된 변수를 지금 조건문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서치 키워드 타입이 타이틀이냐 바디냐 타이틀 컴마 바디냐 이런 결과를 이 변수가 값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 녀석이 랭스가 이 문자의 길이가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즉 존재하냐의 여부 검증을 한 거겠죠. 실제로 존재를 하면 그때는 items 우리가 아까 찾았던 select 태그의 밸류를 이걸로 세팅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select 태그는 여기다가 밸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스크립트를 활용해서는 밸류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세요. 자, 제가 내용으로 55 검색을 해요. 나왔죠? 15개 나왔고 2페이지 나왔어요. 문제 없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안 바뀌었죠? 유지가 되지 않아요? 원래는 이거 제목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전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스크립트를 쓴 건데 이제 기억을 하죠. 2페이지 넘어가면 기억해요. 이건 근데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제목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제목이 기본이니까. 돌아갔다가 스크립트가 실행됨으로 인해 다시 내용으로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세요. 지금 티가 잘 안 나는데 얘를 좀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세로 고침을 여러 번 눌러볼 겁니다. 이 녀석만 집중해서 보세요. 아, 여기서는 티가 잘 안 나네요. 하긴 우리가 파일을 따로 빼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이거 파일을 빼면 명확하게 좀 티가 날 겁니다. 제목으로 돌아갔다가 내용이 돌아오는 그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약간 찰나라서 그렇게 막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 파일 내에 스크립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작 방식이 좀 달라서 가능하긴 하네요. 문제없이. 어쨌든 내용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크립트는 이제 분리를 할 거다라고 했어요. 얘를 왜 분리할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셀렉트를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이러한 기능은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이렇게 박아 놓으면 우린 필요한 파일에도 얘를 똑같이 붙여넣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ID 중복 안 되니까 또 다른 아이디를 써야 되고 그럼 아이디 값을 또 바꿔서 적어줘야겠죠. 근데 그런 거를 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를 지울 거예요. 아이디를 지우면 이거 어떻게 찾아요? 자, 우리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이런 속성을 사용했지만 이 녀석은 해당 태그를 찾아낼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select 태그인데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셀렉트 태그를 찾아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셀렉트 태그를 비슷하게 활용을 하는 상황 속이라면 이런 데이터는 또 저장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니까, 그럼 이게 그 속성으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그 해당 셀렉트들을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이런 거고.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뭐 더 추가할 내용은 없으니까 이만큼 잘라내서 제가 잘라내기 하기 전에 파일부터 좀 만들죠. 데모에 리소시스 스태틱 리소스 안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따로 안 나오네요. 붙여야 나오는군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파일 만들겠다 해놓고 뒤에 .js 붙이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common.js 이렇게 만들 거예요.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 안쪽에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 아마 기본 텍스트가 편집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설정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윈도우 프리퍼런시스를 눌러보고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파일 어소시에이션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설정은 어떤 설정이냐면 확장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편집기를 사용할지 세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JS가 따로 없을 거거든요. CSS나 뭐 JSP나 HTML 이런 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없어요. 그래서 add를 할 거고요. 여기 별점 JS라고 추가할 겁니다. 이건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JS 파일 만들었을 때 얘가 인식을 잘 해줘서 상관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내가 이러한 확장자의 파일을 만들어서 코드를 적을 거야 라고 만들었더니 그냥 텍스트 편집기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통해서 소스 편집기로 좀 바꿔주시는 게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텍스트 편집기는 자동 완성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뭔가 글자색이 변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티가 안 나요. 우리 db.txt에 그 쿼리 저장할 때처럼 그냥 다 주석 걸린 문자처럼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코드 느낌이 안 나니까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일단 넣어서 여기 보시면은 Associated Edito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Generic Text Editor 그리고 그냥 텍스트 에디터 딱 봐도 얘는 txt겠죠. 그렇죠? 이런 걸로 돼 있으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neric이라고 하는 녀석을 고른 다음에 Default라고 하는 걸 한번 눌러줄 겁니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다 이 자바스크립트 에디터, 기본 에디터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선택하고 디폴트까지 눌렀으면 Apply and Close 해서 종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마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미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자, 그리고 이 녀석한테 좀 전에 만들었던 이 스크립트 태그를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줄바꿈만 신경을 좀 써줄게요. 텍스트 파일 편집기였다면 이런 식으로 색깔 같은 게 특이하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에 있는 스크립트는 제거. 자, 그리고 이제 이 common.js로 파일을 분리했으니까 이 녀석을 제대로 불러와야만 해요. 불러오는 건 어디서 하면 좋겠어요? 헤드에서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 파일들이 공통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는 거니 스크립트 태그 열어주고 src 사용해서 경로 달아줄 겁니다. 자, 근데 이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common.js라고 하는 해당 파일은 어디에 있어요? common.css랑 같은 경로에 있어요. 자, common.css 불러올 때 경로 리소스부터 시작했죠. 이 JS는 어떨까요? 얘라고 뭐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경로가 둘이 똑같아요. 이러면 불러와줘요. 왜냐면 스태틱의 리소시스의 스태틱까지는 루트 디렉토리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 그 다음 common.js 이렇게 불러대면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면 자, 보세요. 얘는 아마 제대로 동작을
못할 거예요. 헤드가 불러온 건 불러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헤드가 common.js를 이제 불러와요. 근데 동작은 못해요. 내용 안 남았죠. 이거 내용이었는데 여기 바디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안 돼요. 제목이었어요.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스크립트를 불러올 때 동작하는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크립트가 JSP에서 불러질 때 어싱크, 디퍼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얘가 다운로드 되는 시점과 실행되는 시점에서 얘보다 먼저 된 거예요. 얘가 화면을 그려내기 전에 스크립트의 실행이 먼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화면을 그려내니까 바뀔 수가 없죠. 걔는 이미 실행하고 끝났으니까. 대신에 실행할 때 정상적인 처리가 못 됐겠죠. 이런 게 없었을 테니. 그쵸? 우리가 파싱하고 뭐 다운로드하고 얘를 뭐 멈췄다가 뭐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얘를 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끔 해주려면은 우리가 differ라고 하는 속성을 달아줘야 돼요. differ는 뭐였나요? HTML이 파싱하는 동안 얘가 그 화면을 그려내는 동안 이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를 백그라운드에서 지가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근데 다운로드가 다 돼도 실행을 안 하고 기다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HTML이 파싱이 전부 다 끝나면 화면이 다 그려지면 그 뒤에 이후에 실행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개념상으로 봤을 때 이런 화면이 그려지고 나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얘를 갈아 끼울 거니까 자, 이제는 기억을 하겠죠. 자, 근데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잘 보세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세요. 티가 안 나나? 이래도 안 나네요. 원래는 진짜 미세하게 이게 제목으로 나왔다가 내용으로 바뀌는 게 살짝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티가 안 나네요. 그런 것도 좀 보면은 확실히 얘가 먼저 그려내고 뒤집었구나, 바꿔 끼웠구나 라는 게 확실히 느껴질 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사실 기능적으로는 좋아진 게 맞아요. 그런 게 안 보이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잘 불러올 수 있게끔 처리를 했다. 그럼 앞으로 이제 select 태그를 활용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 밸류만 잘 세팅을 해놓고 처리를 해준다면 select가 그 밸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능하겠죠? 이 JS를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공통으로. 자,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났으니까 기능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더 뭘 할 게 없어요. 여기까지인데요. 기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 하나 안내를 좀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jsp 파일에서 서블릿이 모델에 담아 넘겨준 데이터를 EL로 꺼내 쓰는 방식 이거를 .jsp 파일 안에 있는 스크립트는 사용 가능.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안에서도 이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데다가 스크립트 태그 하나 만들어 놓고 콘솔 로그 같은 거 해서 이해를 써서 뭘 넣으면 좋을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얘를 그냥 하면은 숫자로 인식돼서 나오긴 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얘 것까지 좀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쓰면 이 EL이 정상적으로 값을 가져왔다면 여기 적혀있는 개수가 콘솔 로그에도 찍혀야 돼요. 보이시죠? 여기 15, 여기 15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가 common.js처럼 이렇게 파일을 분리해서 만들었죠. 그럼 이 녀석이 결국 헤드에 포함이 됐고 헤드는 리스트가 불러왔으니까 헤드를 불러온 뒤에 아니다. 헤드를 불러온 와서 list.js에 합쳐질 거니까 이 common.js에서도 뭐 리스트 하는 과정에 이런 녀석들 EL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한 것처럼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얘는 안 돼요. 여기선 그냥 문자예요, 이거.
이 JS, common.js에 찍혀있는 얘는 EL이 사용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문자가 돼서 이렇게 찍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파일이 분리돼서예요. 이거를 이제 진짜 얘가 왜 안 되는지까지 깊게 알려면은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이 웹서버가 받고 그다음 우리 컨트롤러 쪽으로 들어왔다가 얘가 JSP한테 이를 넘기면서 JSP와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그 순서, 얘가 다운로드되고 얘가 실행되고 이런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간 얘는 지금 디퍼가 달려있는 JS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써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뭐 복잡한 거 다 모르겠고 그냥 .js 파일이 이제 분리가 돼서 별도로 이런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EL 사용은 불가. 여기서 EL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건 이제 JSP를 그려낼 때 컨트롤러에서 세팅한 모델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쓸 수 없다. 근데 스크립트 파일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기능마다 뭐 아티클 관련 기능이면은 아티클 관련된 JS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행되는 스크립트 파일을 되게 함수로 따로따로 다 만들어 놔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합쳐놓고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페이지가 로드 될 때 같이 실행이 되게끔 처리를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거는 그냥 알아서 실행되게 한 거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EL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작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개념 이거는 알고 계셔야 오해가 없으니까. 근데 이 JSP 파일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써져요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하나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게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따가 한번 바꿔볼게요 라고 했던 거는 이겁니다. 아이템을 한 번 더 담는 과정인데 지금 문득 이거를 굳이 한 번 더 안 담고 그냥 아이템이라고 하는 녀석을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하면서 찍어볼게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정말 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굳이 한 번도 안 담고 아이템을 바로 써도 되는 거니까 다르긴 다르네요. 아이템스, 아이템 다르군요. 아까 전에 우리가 아이템이랑 인덱스 찍었을 때는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나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아까 분명 인덱스랑 아이템만 따로 찍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안 되겠군요.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가 또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유지하고 제가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바꿔보고 문제가 없으면 바뀐 걸로 커밋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이 상태로 커밋을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제 리스트 검색 기능까지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